그런데 그때 바다를 살피던 어부의 다급한 손짓.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다가가 보지만 뭔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민망함에 뒤로 감춰진 어부의 손.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이거 금방 올충아인데 금방은 새끼손가락만 한 거. 전어 새끼 조그만한 거. 아, 작은 거예요? 예. 상품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때가 이제 적은 때는 100kg짜리도 있고 네. 특히 한 500kg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이제 벨스 모르게 큰 거 찾아갖고 쏘는 거 있죠. 투망을 안 하는 거지.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까지 끊임없이 바다를 살펴보지만 큰 어구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뱃머리를 돌려 회항을 결정한 이순열 선장. 힘이 빠지는 순간이지만 다시금 애써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작업은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종료. 아, 끝나신 거예요? 내일 이제 또 4시 반, 5시에 또 나와야 돼. 뭐 오늘 또 못 잡으면 또 내일 잡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고 하는 거지. 20대 청춘부터 어부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바다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사람들이 하나둘 배 위로 몸을 싣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늘상 반복되는 뭐 전어 잡으러 가지. 어제 오후에 계속 타고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고 이제 새벽에 조용할 때 가서 잡으려고 만선을 기대하는 거죠. 날씨도 괜찮고. 만선을 기원하며 오늘도 다시 힘을 내보는 어부들. 그들의 걱정과 기대를 품은 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다로 향합니다. 전어를 찾아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어느새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꼬박 2시간이 넘도록 쉼없이 달리다 보면 광활한 바다가 훤히 펼쳐집니다. 전어잡이 장소를 정할 때면 선박간의 신경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순열 선장의 배가 빨리 따라가 봅니다만 그때 앞서 달리던 전어잡이 배가 그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른 배들도 서둘러 그물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자리를 선점하고 조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다른 배가 저 그물 놓은 거 보면 어떠세요? 어이, 마음도 초조하고 걸죠. 하지만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도통 보이질 않는 전어떼. 바로 그때 뱃머리에 서 있던 어부의 수신호. 얘 겁나구만. 잔잔한 물결 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목격되고 노련한 어부는 감각적으로 전어떼를 알아본 겁니다. 이때부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빠른 전어떼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그 길목을 막고 그물을 놓아야 하는 건데요. 선장의 사인을 기다리며 바다를 주시합니다. 드디어 조업 시작을 알리는 첫 그물이 내려졌습니다. 전어를 몰기 위해 배가 둥그런 원을 그리는 동안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물을 내리는데요. 300m 양조망이 모두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 전어잡이는 보통 1톤 이상의 어획량이 가능할 거라 판단했을 때 투망을 진행하는데 과연 오늘은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투망은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고기를 보고 쌌는데 며칠간 걸리겠네. 내리는 데는 한 1분. 올리는 데는 30분. 전어잡이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속도 전쟁인데요. 움직임이 빠른 전어의 길을 막기 위해
그물은 순식간에 바다 위에 커다란 원을 그립니다. 그물이 수심 30m 아래로 내려가 펼쳐지면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진행합니다. 길이 막혀버린 전어들의 다급한 움직임. 성질이 급한 만큼 움직임도 재빠른 생선입니다. 이렇게 날쌘 녀석들을 잡으려면 선원들 간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되도록 10년 이상을 함께 일을 해온 동료들과 전어잡이를 나선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전어가 튀어올라 그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빠른 작업 속도가 요구됩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 빠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00kg 잡을 거 늦어버리면 100kg, 200kg 이 전어가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낸 그물. 오늘 첫 조업이건만 육안으로 확인된 어획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조업선의 호출을 받은 운반선이 제 시간에 맞춰 찾아오고 나란히 선 두 척의 배는 힘을 합쳐 전어를 건져 올립니다. 곳곳에 흩어진 전어를 한 곳으로 몰아 넣으니 그래도 양이 제법 되는데요. 서해바다를 수놓는 전어의 은빛 물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 여깁니다. 얼마나 잡힌 것 같으세요, 무게가? 지금 한 500kg 정도 일당은 떨어지겠지. 전어를 활어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선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뜰채로 건져낸 전어는 빠르게 운반선으로 옮겨지는데요. 뜰채에 전어가 가득 담겨 올라올 때마다 그 무게만 100kg. 작은 규모의 배가 무게에 눌려 뒤집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어획량에 따라 적게는 10번에서 많게는 20번까지 이어집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어 폐사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이 끝날 때까지는 잠시도 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부들은 전어잡이를 가장 고된 조업으로 꼽기도 합니다. 운반선에 옮겨진 전어는 항구에서 대기 중인 8월차에 실려 곧장 전국으로 운송됩니다. 식탁 위에 싱싱한 전어가 놓이기까지 이토록 고단한 여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바탕 전어잡이를 마친 배에는 잠시나마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출출할 법도 한데요. 이럴 때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습니다. 은빛 자태를 뽐내는 싱싱한 전어를 맛보는 건데요. 이 뱃사람만의 특권이 이게 어떤 게요? 전어하고 라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싱싱한 전어는 썰어만 놓아도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거기에 얼큰한 라면까지 더해지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다는데요. 게다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열심히 땀 흘리고 먹는 첫 식사라서 더욱 꿀맛입니다. 아, 구사하고 진짜 맛있어. 가을이 돼야 전어가 꼬숩고 제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매일 해질 무렵까지 서해바다를 누비는 바다 사나이들. 전어잡이 선원들은 5분 대기조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전어가 보이는 순간 빠르게 이동해 투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전어를 찾아 바닷길을 가르는 선원들. 이들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포기란 없는데요. 바로 그때 다급해지는 손놀림. 과연 그들은 또다시 전어잡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어잡이가 한창인 서해바다. 전어떼를 발견한 어부가 다급히 그물을 바다로 던지는데요. 빠르게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물.
이 과정을 투망이라고 합니다. 300m의 양조망이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 투망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어획량을 결정짓습니다. 그물에 갇힌 전어를 끌어올리는 양망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질이 급한 전어는 조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폐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10년씩 15년씩 다 한 사람들이라 같이 호흡이 잘 맞죠. 수면 위로 올라온 그물 안, 모습을 드러낸 전어대.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는 한 번 조업에 500kg에서 2000kg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어대를 발견하는 것은 행운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전어를 찾아 최대 5시간까지 바다 위를 헤매기도 합니다. 전어를 운송한 운반선이 도착하면 곧장 뜰 채로 전어를 건지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육지로 전어를 옮기기 위함인데요. 전어의 생사에 따라 가격은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피를 말리고 이렇게 전어를 잡는데 다음 사람 마음으로 많이 먹어줘야죠. 투망부터 운반선 이동까지 모든 과정은 숨돌릴 겨를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전국 각지로 전어를 공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어부들. 신선한 전어는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항상 뭐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그 신념을 하고 사고 없이 늦둥이 클 때까지는 해야지. 앞으로 한 20년 더 해야지. 20년. 전어를 실은 운반선이 육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80km의 속도로 빠르게 바닷길을 가르는데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착한 항구. 전어는 항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화로차로 다시 한번 옮겨집니다. 빠른 이송이 관건인 전어는 화로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어종들과는 달리 전국의 식당으로 곧장 배송되는데요. 때문에 이맘땐 항구 앞에 일렬로 들어선 화로차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잘 죽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빨리 운반을 해야 소비자들한테 그냥 좀 좋은 물건을 좀 보낼 수가 있어요. 화로차가 출발하면 모든 과정은 마무리되고 어부의 땀방울이 고소한 전어 맛의 비결인 거죠. 이번엔 또 다른 서해 명물을 만나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바로 꽃게입니다. 올해는 꽃게가 대풍이라는데요.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30%나 늘었다는데요. 덕분에 활기를 띠는 위판장. 서해안 쪽이 꽃게가 유명하고 찬바람 맞아가지고 물이 수온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좀 차가지고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서해의 꽃게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청록색의 윤기가 흐르는 것이 특징인데 그 맛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식도락 여행을 떠나볼까요? 벌써 60년 넘도록 꽃게 음식만 고집하는 식당. 특히 간장게장은 대를 이어 내려온 손맛에 갓 잡은 꽃게의 싱싱함까지 더해져 천하일미로 손꼽힙니다. 제철 맞아 살이 꽉 찬 숫게 특유의 단맛은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신선한 게살을 맛보는 순간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먹어버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가 지금 살이 딱 차가지고 알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게 맛이 진짜 환상적이네.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살을 녹아요, 녹아. 이제 쏙 넣었을 때 부드럽게 들어오는 게 그 매력이죠.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다른 요리. 매콤한 맛이 일품인 양념게장입니다. 톡 쏘는 매운맛과 탱글탱글한 게살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데요. 양념게장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말 그대로 왜 밥도둑인지를 먹어봐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절로 감탄하게 되는 꽃게 요리. 현지 음식의 싱싱함을 이제는 집에서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서해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부안의 한 건물에서 바로 그 비법을 찾았습니다. 위생복을 착용한 남성의 손에 들린 상자. 이 상자 안에 든 것은 바로 꽁꽁한 꽃게들입니다. 갓 잡은 꽃게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에 들여온 꽃게를 영하 40도 이상에서 급속 냉동합니다. 이후 주문량에 맞춰 해동을 하는데요. 급속 냉동한 게들을 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름에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가을에는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해동 중에 꽃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찬물에서 선도를 유지하고 나서 이제 세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꽃게 세척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바다의 불순물을 없애는 건 조리 전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이면서도 게장 맛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물질이나 뻘 같은 게 입에 들어가면 반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꽃게철을 맞아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하루 평균 300여 마리의 꽃게를 세척하는데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 과정만큼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다리가 긴 꽃게에는 종종 치열했던 조업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물입니다.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물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이물질도 허락하지 않는 꼼꼼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간장게장 비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장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꽃게 손질이 끝나면 곧장 비법 간장을 제조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과일을 넣어 90도 이상의 불에 1시간 이상 끓여줍니다. 색이 진하고 살짝 걸쭉해지면 간장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건더기들이 우러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간장게장을 이 간장으로 만들 겁니다. 비법 간장을 볶은 꽃게는 1도 내외의 저온 창고에서 3일간의 숙성을 거치게 됩니다. 완성된 게장이 전국으로 배송돼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꽃게 풍년을 맞은 서해로 갑니다. 자원이 풍부해 자연이 허락한 섬이라는 뜻의 가력도. 항구에서는 조업을 위해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물, 꽃게 잡는 그물이에요 이게. 아, 지금. 꽃게 잡는 그물이요? 예. 마지막으로 정박을 위해 묶어둔 줄을 풀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조타실에 앉은 건 젊은 선장 이봉국 씨인데요. 가력항에서 지금 꽃게잡이 조업 나갑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기서 한 40분, 50분 정도 가야 되는 조금 깊은 바다의 수심이에요. 금어기 끝나고 8월 21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숫꽃게에서 암꽃게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암꽃게 알이 차오르는 시기여가지고. 오전 6시 봉국 씨의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서해안 꽃게잡이는 산란기에 꽃게 보호 등을 이유로 매년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만 조업을 허용합니다. 어부들은 이 3개월 동안 바짝 일을 해야만 마음 편히 가족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당 180m인데 네. 4개니까 720m가 되는 거죠.
꽃게잡이는 자망이나 통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소형어선의 경우 전날 그물을 설치하고 다음날 걷어들이는 연안 자망 방식을 주로 씁니다. 조업 위치를 찾고 투망을 결정하는 것까지 오롯이 선장의 역할이기에 봉국 씨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물 이렇게 투망할 때가 제일 신경을 집중해요. 다른 그물에 얹히게 되면 제 그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뭉쳐 들어가면 꽃게가 안 걸리죠. 그럼 그물을 까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실 봉국 씨는 서울에서 건축 설계 관련 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빠듯해진 형편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작년 초 귀여를 결심한 건데요. 1년도 안 됐어요. 8개월. 실수 때문에 그물도 많이 잃어버리고 다른 것도 말하자면 1시간에 끝낼 거 3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부였던 부모님을 따라 호기롭게 도전한 바닷일이지만 매번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선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걸 알기에 더욱 신중하려 애쓴데요. 조업 위치가 정해지면 곧바로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투망을 시작합니다. 꽃게는 수심 30m 정도의 모래나 갯벌이 발달한 곳에 주로 서식하기에 서해에서 어획량이 가장 높은데요. 투망 과정을 지켜보는 새내기 선장은 이 선택이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가을 꽃게 같은 경우에는 뭐 온 바다에 난다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데나 놔도 잡혀요. 근데 어느 곳이 많이 잡히냐 어느 곳이 적게 잡히냐 그거의 차이죠. 책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경험밖에 바다는 경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이는 경험들이 어부에게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변수가 많은 바다를 예측한다는 건 수십 년 경력의 어부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바다를 어부로 삼은 지 이제 겨우 8개월이지만 꾸준히 조업을 이어가면서 깨우친 그만의 노하우가 생겼다는데요. 바닥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온 부위가 요즘 꽃게가 잘 잡히고 있어서 그 부위에 지금 투망을 하고 있죠. 그 멘토들한테 다 배운 거긴 한데 저만의 이제 노하우죠 말하자면. 노하우? 네. 투망 작업이 끝나면 미리 쳐놓은 그물을 건져 올리러 갑니다. 잠시 후 위치를 표시해둔 부표가 보이자 속도를 늦추는데요. 720m에 달하는 그물은 건선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끌어올립니다. 하루 동안 바닷속에 감춰져 있던 그물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갑판 위에 그물들이 쌓여갈수록 선원들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배 위로 건져진 그물망 사이로 낯익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꽃게입니다. 꽃게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집게의 아래쪽 발을 잘라내는 겁니다. 다 한 통에 넣잖아요. 집게를 안 잘라주면 서로 물어서 다 다리가 잘려요. 위 집게를 자르면 다리가 좀 지들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 집게를 대부분 다 자르죠. 흥분한 꽃게들이 서로를 공격해서 상처를 내지 않도록 방지하는 건데요. 두 개가 다 떨어져 버리면 판매 상품으로 가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하던 게 5천 원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생해서 잡은 꽃게가 상품 가치를 인정받아 좋은 시세로 넘기는 게 어부에겐 가장 보람된 일일 테죠. 엄청 실하네. 소리만 들어도 제철 꽃게의 힘이 느껴집니다. 꽃게잡이는 꽃게가 상하지 않고 그물도 상하지 않게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조업 중에 하나죠. 많은 정성이 들어간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물이 모두 올라오면 꽃게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은 갈고리로 서너 번의 손놀림만으로 꽃게를 떼어냅니다. 봉국 씨도 곧 이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겠죠. 이 집게발을 손으로 잡으면 집게발을 떨어져요. 그래서 그건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오! 네, 떨어져요. 집게발을 잡자마자 허탈할 정도로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그리고 꽃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며 나서는데요. 배가 노란 거 보이시나요? 이 배가 노란 건 묵은 꽃게.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이걸 더 쳐줘요. 왜냐? 1년이든 2년이든 더 살아서 꽉 차 있거든요. 상했네, 냄새가 나네. 그런데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좋은 꽃게입니다. 좋은 품질의 꽃게. 예. 노란 빛깔 때문에 오해를 받지만 실은 귀한 몸입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일 8시간 동안 조업을 하는데요. 잇따른 강행군에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다의 풍년을 실감하는 이 순간 덕분입니다. 저장고 안에 곱게 다듬은 꽃게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어부의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잘 거의 올라온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많이 한 거죠. 한 줄 올렸는데 한 30kg. 네, 30kg, 25kg, 30kg 될 것 같아요. 어부들의 꿈이 담긴 바다 위의 부표들. 봉국 씨도 매일 부표를 건져 올릴 때마다 기쁨과 실망을 수없이 반복하며 더 나은 어부의 삶을 고민합니다. 직접 잡아서 직접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좀 더 좋겠다 싶어서 왔죠. 서울 생활할 때는 항상 바쁘고 쫓기고 이런 좀 마음이 강했는데 말하자면 여유가 생겼죠. 심적으로. 그게 좀 가장 큰 변화 같긴 해요. 두 번째 그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 찾아온 자리.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는 봉국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지만 선원들은 평소처럼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몸을 엎드리는 봉국 씨. 너무 붙었어. 붙었으면 같이 빼. 그물이 이제 그물하고 붙은 거예요. 그물하고 그물이 붙은 거예요? 네. 올라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봉국 씨의 예리한 관찰 덕에 문제점을 빨리 발견했는데요. 그물이 엉키면 자칫 배가 균형을 잃어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을 되찾은 선원들은 다시 그물을 건져 올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올라온 꽃게를 그물에서 분리하고 집게발을 자르는 단순하면서도 고된 작업. 도시에서 살아온 봉국 씨가 이 선택을 후회하진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는 꽃게가 쌓여갈 때마다 느끼는 기쁨이 커서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획량은 어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데 오늘 조업에 대한 새내기 선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래도 잠깐 했는데 한 100kg는 넘어갈 것 같아요.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성공이죠. 신선한 꽃게는 하얀 속살을 꺼내 회로도 먹는데 갓 잡은 꽃게만이 가능한 별미입니다. 라면 국물에 꽃게를 아낌없이 넣는 것도 어부만의 호사겠죠. 배에서는 잘 먹어요. 저는 사실 꽃게를 잡는데 나가서는 꽃게를 잘 안 먹어요. 얼큰한 라면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꽃게의 감칠맛. 꽃게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녀석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맛있어요. 조업하는 동안 내내 긴장을 풀지 않던 봉국 씨마저도 무장 해제되는 맛입니다. 가을 꽃게는 이제 살이 좀 달다 그래야 되나? 달고 부드럽죠. 이제 봄 꽃게는 알로 먹는 거. 살이 꽉 찬 가을 꽃게 덕에 든든한 한 끼입니다. 드디어 배는 만선의 꿈을 이루고 뱃머리를 돌리는데요. 다른 날보다 늦어진 작업에 6km의 회항을 서두릅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가역도항. 봉국 씨가 잡은 꽃게를 싣고 곧장 찾아온 곳은 수산물 어판장입니다. 오늘 어획량을 모두 쏟아붓고서 시세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새내기 어부의 고단했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바다는 저한테 항상 감사한 곳이죠. 바다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까지도 꽃게 잡이에 열심히 매진하려고 지금 합니다.